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중에서 아마 영화를 빼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또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언젠가 저희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재해석해서 수학적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영화도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수학 관련한 영화도 좋고요. 아니면은 다양한 영화, 저기 CG가 혹시 사용되었을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CG고 어디까지가 또 실제 상황일까?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고요. 네. 혹은 뭐 너가 이야기를 만든다면 어떻게 전개해 볼래? 저게 가능할까? 네. 이런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력 같은 부분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역시 그 이민아 선생님께서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게 가능해? 그래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하긴 진짜 영화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이 돼? 라고 끝나기가 쉬운데요.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결국 영화와 수학의 이야기 이걸 이제 준비했다는 거죠? 아니 다 얘기해놓고서는 저한테 또 뭐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고요. 맞습니다. 바로 네, 오늘도 영화와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작합니다. 언제나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전해주는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면 바로바로 달려가서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보는 것이 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 아니냐고요? 물론 뭐 그것도 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보는 것은 바로바로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감각을 단 한 장으로 표현하는 포스터. 그래서 영화의 포스터를 보다 보면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런데 저 말고도 이렇게 포스터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If you smell what the rock is cooking. 너무 흉내를 잘 낸 것 같아. 자, 누구냐면요. 레슬러 더 락이자 영화 배우로도 맹활약 중인 드웨인 존슨이 주연한 스카이 스크래퍼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드웨인 존슨이 높은 철골 구조물을 위해서 건너편 빌딩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미국의 한 이과생이 가능한 점프인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실제로 점프를 시도해 본 것은 아니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우선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배우의 실제 키를 알아낸 후 그 키를 기준으로 철골 구조물부터 건물까지의 길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배우의 위치와 자세, 방향을 보고 각도를 계산한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시속 46km의 속도로 뛰어야 건널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치타의 속도로 달리는 거 아닌가요? 즉 포스터상의 점프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포스터 아닙니까? 자, 여러분도 영화를 보기 전에 이 포스터를 보고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포스터인가? 계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민희였습니다. 네,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는요,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수학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영화 속 장면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역시 이리 씨가 좀 노력을 했네요. 작가분들이 하신 건가요, 혹시? 작가분들께서 영감을 많이 주셨죠. 그렇군요. 포스터를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맞아, 포스터만 봐도 사실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거는 미국에 있는 이과생에게 이 영광을 그래요? 모두 돌리고 싶어요. 맞아요. 영어로 좀 인사 좀 해도 될까? 고맙다고. Why not? 네, 해보세요. Thank you.
아주 길게 해도 돼요? 시간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건데. 아니 길게 하셔도 돼요. 베리 베리 땡큐. 아,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 하긴 이 이과생들은요, 그냥 이게 가능한 거야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정말 그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데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180인 사람이 12.7cm 이렇게 좀 작아진 거잖아요. 제가 그 다운사이징 전문가잖아요. 제가 이 눈이 다운사이징입니다. 그 눈만 작아진 거죠. 여기까지만 전체적으로, 응. 여기까지만 실험에 성공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나머지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게 네. 그게 정말 작아지는 게 가능한가요가 아니라 네. 그렇게 작아진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단 왜요? 슬퍼져 갑자기. 네, 일단 길이가 줄어든 거에 제곱배로 이 표면적이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부피는 세제곱배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14배가 길이가 줄었을 때 이 표면적은 196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196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내부 부피는 14의 세제곱배니까 274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따졌을 때 표면적으로 나가야 될 그 열 에너지, 이 열 네. 에너지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나가야 될 열 에너지가 14배 더 줄어버린 거예요. 안에서 내보내야 될 것이. 네. 겉으로 나가는 게 14배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체온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의학적인 걸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저체온 때문에. 아니 사막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따뜻한 데서. 그걸 뭘 물어봐요. 어떻게 안 된다는데. 살려보려고 그랬죠 나는. 저체온증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네. 이런 궁금증을 결국은 이제 수학으로 우리가 한번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한번 증명을 해보는 이제 그러게 되는 건데요. 스포츠 영화에서는 또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었어요. 저게 정말 사람이 저만큼을 뛸 수 있는 건가? 저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의심이 들 때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권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아니 저렇게 얻어 터지는데 로키 계속 봤는데 로키 보면 일어나잖아요. 아니 치료 안 받고 저렇게 계속 뛰어도 괜찮나? 그러니까. 또 뭐 마라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니 막 한참을 뛰는데도 아니 물 한 모금도 안 먹으면서 저렇게 뛸 수가 있는 건가? 저거 괜찮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괜찮지 않죠. 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라톤 영화 하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게 그 말아톤 네. 영화 아시죠? 100만 불짜리 다리 맞아요. 몸매는 끝내줘요. 이거 그래요, 이거. 그래요. 네. 그래서 초원이가 달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해서 완주까지 하는데 사실 좀 이리 씨 이야기한 대로 물 마시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마라톤을 하면은 아무래도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에 한 0.17도씩 올라간대요. 그러면 아까 다운사이징에서처럼 체온이 내려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체온이 계속 그렇죠. 오르는 것도 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10분에 한 0.2리터 정도를 마시면 체온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럼 10분에 0.2리터다. 그럼 초원이가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3시간 정도는 달렸겠죠. 마라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3시간은 180분이니까 이제 곱하기를 하면은 3.6리터 정도를 물을 마셔줘야 이렇게 체온이 유지되면서 마라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중에서는 편집이 되었을 거고 아마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또 생각해 보면 그 마라톤 영화에서 막 달리다가 물 마시고 그렇게 해서 막 3.6리터 먹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은 그 영화가 아니라 거의 뭐 다큐죠. 그렇죠. 맞아요. 영화 제목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과 생명으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흥행에는 뭐 실패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네네. 예.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3시간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초원이가 목표한 그 마라톤 달리는 시간이 3시간 안에 네.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기록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그랬구나. 영화에서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알고 그게 싶다. 궁금해 죽겠어.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열린 결말이 아이들하고 대화거리를 좀 제공해주긴 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정말 다 완주를 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써보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구개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안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보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도 부끄러워요. 그 마라톤 선수가 10km를 달렸다. 그랬을 때 들어온 그 시간에다가 곱하기 4.5에서 한 4.6 정도
해주면 완주했을 때 시간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초원이가 3시간 안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180분을 4.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약 10km에 40분 정도를 뛰면 네. 아마 3시간 안에 완주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야 되는데 초월이 유행어만 연습하고 방구는 밖에서 뭐 이런 것만 연습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달리는 걸로 따지면 사실 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오, 그래요. 이 포레스트 검프도 계속 영화 중에 뛰고 또 뛰고 막 뛰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뭐 15,000마일을 뛰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오늘 유난히 계산이 좀 많이 계산은 다 계산을 좀, 오로지 선생님들 몫으로. 한번 네. 시도를 해보죠. 앞으로 수학 시청할 때 계산기를 앞에다 놓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근데 영화에서 검프가 달렸던 거리가 15,000마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킬로미터 우리는 이제 킬로미터 익숙하니까 24,100km입니다. 이게 단위로 바꿔버리면. 근데 이제 얼마 동안 뛰었냐면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3년 2개월 14일 16시간 이렇게 뛰었답니다. 예, 이게 다 달린 건데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28,072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날짜로 계산하면 1,170일 예, 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보죠. 이제 28,072시간 동안 24,100km를 달렸다고 했으니까 이제 거리에서 시간을 나눠 보면 시간당 네네. 시간당 0.8km를 달린 거예요. 이제 800m를 달린 거죠. 시간당요? 한 시간에 예, 시간당. 800m를요? 아니, 요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영화에서 예, 사실 걷는 네.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느린 하루에 거죠. 얼마 조금씩 뛰었겠죠. 그럼 이제 자는 시간이라든지 아, 이제 먹는 네. 시간이라든지 그렇겠죠. 이런 여타 시간들을 좀 빼서 좀 계산을 해본다면 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빼서 자는 시간 8시간 빼보면 28,072시간에서 뭐 9,360시간이에요. 8시간 빼면 그러면 18,712시간입니다. 이것도 시속 약 1.3km가 나와요. 그래도 적죠. 이것도 너무 느리단 말이에요. 느려요. 그렇죠. 예. 이게 24,100km를 1,170일 동안 달렸다면 하루에 20km 정도 뛰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약. 예, 그러면 하루에 20km면 사실 많은 건 아니죠. 42km를 3시간 동안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은 뛰는데 거기 달리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 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상의 어떤 설정이고 네. 아니면 영화 관계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계산을 시나리오를 못했나 보다. 수학 선생님 없이 그냥 시나리오를 짠 거야. 그러니까 수학 얘네들이. 못하는 아유, 사람들이 그냥 어쩐지. 우와 아이고.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달린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빨리 잘 뛰는 건 아니었다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나도 진짜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 이런 욕구가 느껴질 것 같아서요. 아이들과 함께 영화 한 편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의 수학적인 사고력과 연관을 시켜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불러일으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순서죠.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수학 고민이 많은 학년,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이혜원 양입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영어도 잘하고 장래희망이 또 요가 강사예요. 이거만 딱 봐도 어. 수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좋아하는 과목이래요. 오. 과연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아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혜원이를 만나기 위해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 네. 이도 어디 갔다 온 거야? 씩씩하게 들어오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렇게 옷 갈아입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나가는데? 형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학원이요. 중국어 학원도 가야 되고 코딩 학원도 가야 되고 이따 갔다 와서 피아노도 해야 돼요. 지금 바빠요. 이거 진짜 바쁘다. 중국어에 코딩에 피아노에.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그런데. 네. 한참이 지나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혜원이. 아이고 바쁘다 바빠. 직장에서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 빨리 옷 갈아입고 밥 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바빠 보이네요. 그쵸? 건강 잘 챙겨야 되겠어요. 아유, 책상이 깔끔하네요. 아니 쉬지도 않고 바로 저렇게 책상에 탁 앉아서. 책상에 앉아 학습 만화를 보며 쉬기 시작하는데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좀 쉬나 싶더니 혜연, 안녕. 안녕하세요. 숙제해놨을까? 네. 좋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군요. 수업합시다, 우리. 학교도 가야 하고 중국어에 코딩에 다니는 학원도 많고 게다가 집에서 피아노까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혜연아 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 거니? 논술, 수학, 수영, 피아노, 미술, 중국어, 영어, 코딩 뭐 많이 다니는데 더 좋아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만 9개요. 제가 지금 셌는데. 와. 하지만 너무 많아 보이는데 저러면 단 하나도 제대로 해내기가 힘들 것 그러게 같은데요. 말이에요.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긴 하네요.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혜연이가. 모든 활동이 끝나고 게임을 하며 쉬고 있는 혜연이. 야, 이제 겨우 쉬는구나. 이제 게임하면서. 게임이 또 잘 안 풀리는 모양이네. 게임에 열중하는 혜연이에게 다가가는 엄마. 설마 아직도 할 게 남았나요? 빨리 다 먹었어? 빨리 먹고도 할 거 많지 않아? 아,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었군요. 저렇게 두 번 말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바람직한 학생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아 공부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학습 자세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집이 아닌 다이어리를 꺼내드는 혜연이 일기라도 쓰려는 걸까요? 오늘 해야 될 게 많아져. 아, 오늘의 해야 할 일을 계획표에 정리하는 거였군요. 자기가 해야 할 거 번호대로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뭐, 2번은 뭐 해서 아. 오늘은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네. 하나 봐요. 계획표 측은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계획표가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저렇게 세우는 것도 그냥 할 거 알게 되니까 그냥 계획표 세우는 시간에 공부하고 앉아있지 왜 그런 걸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은 저런 계획으로 통할 수 있겠지만 향후 중고등학교에 가면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때를 대비해서 좀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할 일도 정리했겠다. 인강을 들으며 공부를 시작하는 혜연이. 집중을 좀 하는가 싶더니 왜요? 주변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 저게 또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일단 집중 안 됐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죠. 책상 정리. 책상 정리. 지우개 똥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네. 아, 꼼꼼하다. 네.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일장일단이죠. 아, 네. 네. 이제 뭐 정리했으니까 이제 공부하겠죠, 뭐 이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신경 쓰이던 책상 정리도 끝내고 마음이 편해졌는지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혜연이. 인터넷 강의를 다 듣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세도 참 반듯하고. 뭐 말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 아니 아줌마가 칭찬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야, 왜 이렇게 또 오래 비운 것 같은데 자리를. 물. 이제 목마를 타이밍이군요. 아니 처음부터 저런 거 다 세팅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중간중간에 자꾸 갔다 오네. 아니 진짜 목말랐나 봐요. 바로 이렇게 또 집중해서 하잖아요. 문제를 잘 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집중한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네. 바쁜 일과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사실 저 시간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목마를 걸 대비해 물도 준비하고 드디어 집중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졸려. 결국 또 다른 이유로 집중을 못하는 혜연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저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뭐가 많이 많으니까 자꾸 신경 쓰여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혹시 오늘의 고민은 바로 혜연이의 집중력 문제인가요? 그것도 고민이긴 한데 좀 다른 고민도 또 한 가지 있어요. 더 큰 고민이. 더 큰 거요?
괜히 겁나는데요. 문제를 다 풀었는지 풀던 문제집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책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드는데 더 큰 책을 꺼내는 게 문제인가? 중등 수학인데요. 진짜. 5학년이었죠? 네. 아, 어머. 수학 선행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제가 가르치다가 쟤를 수학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수학학원은 처음에는 현행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행을 너무 후딱 지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5학년인데 이제 6학년도 엄청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를 갔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염려하고 너무 선행을 빨리 빼니까. 근데 6학년 것도 사실 막 잘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학원이 일단은 계속 빼고 있어서 그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게 그것도 고민이에요. 이게 선행에 맞는지, 이거를 제가 어려워하면은 이제 학원을 그만 다니고 집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선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혜연이가 그 선행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잘 따라가면 이제 좀 상위권 대학에 상위권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또 욕심을 가지고 5학년부터 저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죠. 그래요.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이의 마음이 참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실력과. 초등학교 5학년인 혜연이가 중학교 1학년까지의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엄마는 고민이라는데요. 과연 혜연이가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 모습은 어떤지 한번 지켜봐 볼까요? 좀 막힌 것 같죠? 어려운 건 뭐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렵죠. 네, 지우개 만지죠. 네. 또 집중력이 또 한계가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지웁니다. 다 지우네요. 앞에 있는 어. 것까지. 왠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제작진은 이런 혜연이의 문제집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부분은 배운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푼 흔적이 보이지만 문제는 뒤로 갈수록 푸른 문제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문제만 풀고 모르는 문제는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간 상황. 혜연이는 이렇게 배우는 중학교 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려워요. 그냥 중학교 게 연산이 어렵고 식을 세우는 게 그래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라고 하고 마지막에 띄엄띄엄 푼 거는 다시 한번 잡자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진도를 빼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자존감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좀 어려운 문제집입니다. 아, 그래요. 혜연아? 많이 어려워? 네. 그러면은 예시가 이거 6학년 문제, 중학교 1학년 거 어려우니까 6학년 문제집 한번 갖고 와봤거든. 이거 한번 풀어볼래? 궁금하다. 재밌겠다. 네. 진짜 실력을 과연 어떤지. 그렇죠. 더더군다나 저희가 심화 문제를 풀려봤거든요. 네, 네, 네. 기본적인 문제는 잘 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심화 문제 6문제 중 2개를 맞추고 4개를 틀린 혜연이. 그럼 이제 6학년 심화가 안 되고 있는데 중학 선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단계를 건너 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수학 선행을 하다 보니까 중1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힘든데 수학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은 엄마랑 둘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 얼굴 마주보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혼내고. 수학보다도 엄마랑 공부하는 게 더 무서운가 봐. 그래도 저희가 늘 항상 선행과 현행 사이에서 고민하실 때마다 현행을 탄탄하게 하는 게 선행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늘 드렸었잖아요. 현재 학교 성적은 상위권. 중학교 선행을 해서일까요? 학교 수업은 쉽고 이해가 잘 된다고 하는 혜연이.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것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까지 하는 건 스스로도 조금 벅차다고 느끼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는 혜연이. 하지만 학습 태도와 성적에 비해 부족한 집중력과 선행학습에 있어서 엄마는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혜연이와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줄 특급 솔루션. 수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5학년 혜연이를 만나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배우는 거에 욕심도 많고요. 열정도 많은 친구인데 어머님의 진정한 고민은 아이가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아이한테 맞게 가는 건지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것까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걸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답은 혜연이의 대답 안에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예, 보통 일반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지만 아이가 흥미가 있어서 책을 찾아보고 풀어보는 걸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 것은 흥미를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학원에 가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걸 배우다 보면 흥미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혜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일반적으로 5학년 학생치고는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같은 네. 동학년 내에서.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잘해요. 예, 잘 따라가고. 그런데 이런 학생에게 너무 좀 어려운, 과하게 어려운 선행을 좀 시킨다면 오히려 이 선행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사실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은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오해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행은 좀 그만하고 오히려 이제 현행 좀 심화 문제를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정확히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고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내는가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학을 좀 더 재밌게 공부시키시려면 그런 교육 방침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려운 중학교 수학을 자꾸 알려주는지. 어차피 틀릴 거, 어려운 거 틀려야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13점 맞았어요 하는 거랑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13점 나왔어요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뭔가 좀 부모님한테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집중력에 관련된 고민도 있었는데 아이가 본인의 입으로 뭐 산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사실 그래도 엉덩이가 묵직하게 하는 일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좀 잘 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저도 뭐 집중력에 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또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아이 같아요. 단 지금 이제 학원에서 너무 어려운 걸 배우다 보니 학원에서 조금 흐트러질 수 있고요. 반대로 집에서는 학원보다 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은 뭐 하는 게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부분이 네.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획도 딱딱 세우고 참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이고 습관도 잘 잡혀 있고 또 틈틈이 여가 시간에 자기가 뭐 해야 하는지도 네. 잘 알고 있고 만화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공부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수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다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책상도 좀 깔끔하게 치워놓고 또 물도 한 잔 가져다 놓고 네. 이거에만 몰입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푹 빠질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할 양이 많다면 조금 줄이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수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본 실력은 탄탄히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과한 선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들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실력 정말 어느 정도로 탄탄한지 선생님들 예상이 맞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력은 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현행과 후행 모두 잘 다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은 잘 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미 우리 혜원이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집중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미. 네, 그렇죠. 네. 저는 쉬는 시간에조차 저렇게 집중을 한다면 당연히 또 다른 집중을 하기에는 그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혜원이 자체는 현행도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집중력도 있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지친 거죠. 몸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마지막에 집에서 공부할 때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너무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선별해서 꼭 해야 될 것. 네. 그래서
밖에서 쓰는 에너지를 좀 줄이면 집에서 에너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발휘할 그래요.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어른도 좀 쉬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것처럼 네네. 우리 혜원이도 쉬는 시간이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뭐 잘하고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지 전반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실력이 있어 보이고요. 예,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잘할 학생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 실수한 부분과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틀린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그 4번 문제 보니까 19 곱하기 네모가 427보다 크다. 요거는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계산해 놓은 과정을 보니까 거기서 계산 실수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서 8번에서 요거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고 또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지금 혜연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영상 속에 보니까 6학년 선행 심화 문제 중에 6개 중에서 2개가 정답이었거든요. 4개가 오답이었고. 이런 걸 보면은 선행의 효과가 조금 있지만 또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혜연이가 좋아한다면 기본 개념 정도는 저도 스스로 공부한다면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행 심화 문제를 깊게 그리고 또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행보다는 현행 심화 이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향을 좀 분석해서요. 적절한 학습법도 좀 찾아보죠, 선생님. 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거에 비해서 학습 동기 부분이 좀 보통 수준으로 나왔어요. 동기 부분에서 오히려. 그건 어떤 의미예요? 말하자면 목표의식에서 본인이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고 일정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네. 아까 되게 즐기면서 네. 즐거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배워서 채워야 그걸 된다?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이제 나름의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좀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좀 공부하면 무섭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마 혜원이 양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약간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엄마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걸 해도 제대로 자기 걸로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할 거 많잖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 거 많은 것이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이 해야 할 것들이 정말 혜연이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밭은 좋단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좋고 엄마하고도 지금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걸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강력한 학습 동기를 좀 찾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반전이네요, 반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잘하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선행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 더 나는 앞서 나가고 있고 잘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민감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 이만큼 하고 있어, 나 이거 푼다, 나 타인의 인정. 이런 것을 위해서 힘들지만 계속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없어지려고 하는 상태죠. 왜냐하면 과한 선행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선행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좋아했던 과목일지라도 이게 관심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게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랑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께서 보면은 칭찬을 좀 안 해주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같이 공부는 하지 말아 주시되 지금 굉장히 현행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칭찬을 계속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 혜연이 같은 경우는 하는 학습자이기 때문에요. 어머니의 꾸준한 칭찬이 또 더 많은 도움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계획을 왜 짜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계획 짤 시간에도 공부를 해서 더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제 짝이 그랬거든요. 왜요? 어차피 둘 다 틀려요, 문제를 풀면. 근데 나는 그냥 몰라서 틀린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걔는 헷갈려서 틀렸어. 맨날 그런단 말이야. 무리하게 하던 애인데 네.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아마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야근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막 야근까지 해가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검사 결과 들으니까 왠지 좀 짠하기도 하면서 정말. 혜원이가 이 혼자 이런 마음을 끙끙 앓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얘가 본인한테 채찍질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향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어머님께서도 고민을 전하셨잖아요. 집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네. 예,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선행은 좀 그만하고 예, 현행 심화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 학원에서 지도해 줄 수 있다면 네. 그 학원을 그대로 다니되 아니면은 다른 학원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인강 피드백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강 피드백이 주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체크해주고 누군가 체크를 해주면서 내가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느 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더 실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학습들을 집에서도 좀 꾸준히 해 나가면 좋겠고요. 혜원이가 만약에 그래도 선행하고 싶어요, 전 잘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학기 정도, 네. 한 학기나 혹은 1년 스스로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 좀 부모님이 그런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상당히 그 타인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좀 더 심화 학습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을 좀 도와준다든지 네. 뭐 문제를 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심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는 걸 또 싫어하는 친구예요. 아주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소규모 그런 스터디를 하면 훨씬 더 성과를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피아노 칠 때하고 수학 공부할 때하고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대단한 그쵸, 성과를 네. 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좀 정확히 자기 수준에 맞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치에 맞게끔 자신의 분량과 시간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혜원이는 지금 현재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정말 요가 강사가 왜 되고 싶은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부모님과 함께 하다 보면 수학의 공부의 의미가 명확하게 잡힐 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객관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나를 딱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머님이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이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선생님, 어머님의 역할도 이제 좀 한번 좀 짚어드릴까요? 네, 지금 혜원이가 다소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걸 올려주려면 우선 칭찬만한 게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혜원이는 칭찬의 기준이 좀 엄격한 아이예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칭찬을 그냥 잘했네 라고 하시면 이걸 뭘 잘했다고 하는 거지?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날 놀려? 막 이렇게 뭐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생각을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시고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주면서 아이가 과정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어머니께서는 이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아이가 여가를 좀 가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런 소질을 좀 개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어머니께서 선행학원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수다하게도 이렇게 고민을 보내오셨잖아요. 이런 관심과 사랑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시면 아이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수다 고민은 사실 선행학습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행학습에 대한 고민은 그냥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냥 선행 안 하고 그냥 현행 심화를 좀 하시라고 답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머님이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는 걸 오늘 좀 아시고 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셀프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 무리한 과정이 수학을 즐겁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면 스스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해보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인정받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해요. 가지치기. 나무도 가지를 쳐줘야 더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 혜원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를 쳐내서 더 큰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이리 씨도 좀 멋진 결정적 한방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네, 준비했습니다. 아, 고민이 많아 보여요, 고민 오늘따라. 많아요. 우리 혜원이를 보니까 참 나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혜원이 부러웠던 건 아니에요, 혜원이 혹시? 매니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운전도 막 해주면서 이번에는 영어학원입니다. 막 이런 거 다니고 싶은데 자, 혜원이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짠! 요겁니다. 이거 뭐예요? 망원경이에요. 오. 망원경인데 어머니 드리려고요? 아니야. 우리 혜원이를 보니까 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목표에 안 가다 보니까 살짝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씩 딱 이 망원경으로 나의 지나온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좀 보고 나면 네. 좀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좀 많이 치유가 될 겁니다. 저도 가끔씩 저의 과거를 딱 보면 그때보다는 너무 좋아졌어. 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미래도 한 번씩 보죠. 그래요? 미래를 딱 보면은 너무 깜깜해. 안 보여. 어두워,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 보지 말고 네. 지금의 나의 생활에서 행복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할 것 앞에 같아요. 뚜껑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뚜껑? 그랬나? 열고 깜깜한 이유가 이거였나? 그러니까, 네. 활짝 열고 보세요. 네. 아니,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이런 망원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왜요? 현미경처럼 네. 아이의 마음을 다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머니께 도움이 되지 아니 않을까. 내가 또 멋있게 망원경 했는데도 현미경으로 또 더 멋있게 만드네요. 원래 이렇게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선행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시켜야 되나? 옆집에는 벌써 2학년 더 위에 거를 배우고 있다는데 이런 고민 드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것을 더 많이 들여다보시고 내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늘 강조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선행보다는 현행. 현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내 아이의 마음과 내 아이의 관심, 또 내 아이의 고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다학은요, 늘 항상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과 수학 궁금증의 문을 활짝 열고 있으니까 저희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